어떻게 하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요? 이거 정말 수천 년 동안 인류가 던져온 질문이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그 해답의 실마리가 아주 오래된 철학책, 바로 논어에 담겨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공자는 그 거대한 변화의 시작이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 자신에게서 출발한다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한 나라를 지탱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막강한 군사력일까요? 아니면 넉넉한 식량? 그것도 아니면 국민들의 믿음, 즉 신뢰일까요? 이 심오한 질문에 대해서요, 공자는 이미 2000년도 훨씬 전에 아주 명쾌한 답을 내놨습니다. 과연 그 답이 무엇이었을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공자 사상의 그 모든 걸 관통하는 핵심, 그 시작은 바로 선함에 대한 탐구에서부터 비롯됩니다. 공자는 이 선함이라는 것의 본질을요, 딱 한 글자로 압축해서 표현했어요. 바로 인이라는 개념인데요. 자, 그럼 이 인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그러게요. 인이 과연 뭘까요?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이 뭐냐면요. 공자는 인이란 이런 것이다 하고 딱 정해진 답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마치 명의가 환자 한 명 한 명에게 딱 맞는 처방을 내려주듯이 제자들 각자의 성향이나 수준에 맞춰서 그 답을 다 다르게 이야기해줬다는 거죠. 그 여러 가지 대답들 중에서도 인에 대한 가장 유명한 정의를 꼽으라면 바로 이거죠. 극기복례.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 안에 있는 이기적인 욕심이나 욕망 같은 걸 스스로 극복하고 사회적인 약속이자 규범인 예로 돌아가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인이라는 건 한 번에 완성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나를 닦아나가는 그런 과정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공자의 그 천재적인 맞춤 교육법이 빛을 발하는 거죠. 보세요. 가장 뛰어난 제자였던 안현에게는 내 자신을 극복하고 예로 돌아가라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목표를 딱 던져주고요. 반면에 중궁이라는 제자에게는 네가 당해서 싫은 일은 남에게도 하지 마라. 우리에게도 익숙한 이른바 황금률이잖아요. 이렇게 누구나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보편적인 가르침을 준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인이라는 덕목을 완벽하게 자기 것으로 만든 사람, 그런 이상적인 인간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공자는 바로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군자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정말 위대하게 만드는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세상에 널리 알려진 그럴듯한 명성일까요? 아니면 그 사람 내면의 깊은 인격일까요? 여기에 대해 공자는 아주 단호하게 선을 긋습니다. 군자는 겉으로 드러나는 명성이 아니라 내면의 인격으로 평가받는 사람이라고 말이죠. 이건 공자가 제자 자장에게 설명해 준 내용인데요. 진짜 실력이 있는 통달과 그냥 이름만 알려진 명성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표를 한번 보세요. 통달한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품성이 올곧고 의로움을 사랑해요. 그런데 명성만 좇는 사람은 어때요? 겉으로는 인자한 척하지만 실제 행동은 완전히 딴판이라는 거죠. 이게 정말 미묘해 보이지만 사실은 결정적인 차이인 겁니다. 그리고 군자의 이런 인격은 혼자만 빛나는 게 아니라 주변으로 퍼져나가요. 군자는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더 잘되게 도와주고 나쁜 점은 그러지 못하게 막아주거든요. 그런데 소인은 정반대로 하죠. 결국 이런 선한 영향력을 퍼뜨리는 것, 이게 바로 군자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상상해 볼까요? 이렇게 훌륭한 인격을 갖춘 군자가 한 나라의 리더가 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개인의 덕이라는 문제가 어떻게 정치라는 공적인 영역으로까지 연결되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자에게 정치란 건요, 아주 심플하고 명쾌했습니다. 이 한자 정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정치란 정, 바로 바르게 하는 것이다. 발음도 똑같죠? 리더인 당신이 먼저 올바른 길을 가면 대체 누가 감히 삐뚤어지겠냐는 겁니다. 와, 정말 리더의 도덕성 그 자체가 가장 강력한 통치도구라는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혁신적인 생각이었죠. 어느 날 제자인 자공이 스승에게 물었어요. 스승님, 나라를 잘 다스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그랬더니 공자가 답하길 국가를 굳건히 지탱하는 데는 세 개의 큰 기둥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는 충분한 식량,
둘째는 튼튼한 군사력, 그리고 마지막 셋째가 바로 백성들의 신뢰였습니다. 자,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자공이 다시 물어요. 만약에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이 셋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면 뭘 먼저 버려야 합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두 개를 버려야 한다면요? 마지막까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단 하나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뭘 선택하시겠어요? 공자의 대답이 정말 궁금해지죠. 자, 바로 이 대답이 우리가 맨 처음에 던졌던 그 질문에 대한 공자의 최종 답변입니다. 옛날부터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피할 수 없었다. 하지만 백성의 신뢰를 잃으면 나라는 서 있을 수조차 없다. 군대요? 버릴 수 있습니다. 식량이요? 그것도 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뢰가 무너지면 그 나라는 끝이라는 겁니다. 정말 소름 돋는 통찰 아닌가요? 이렇게 덕과 신뢰를 갖춘 리더가 발휘하는 영향력은요, 공자는 마치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힘과도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강력한 힘을 설명하기 위해 정말 유명하고 아름다운 비유를 하나 듭니다. 그게 바로 바람과 풀의 비유입니다. 군자의 덕은 바람이고 백성의 덕은 풀과 같다. 바람이 풀 위로 불면 풀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바람 부는 쪽으로 눕게 마련이다. 이 말만큼 리더의 도덕적인 방향성이 사회 전체의 분위기와 흐름을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이 또 있을까요? 자, 이렇게 쭉 살펴보니 결국 공자의 모든 가르침이 하나로 연결되는 게 보이시죠? 개인의 마음을 닦는 작은 수양에서 시작해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거대한 이야기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나온 핵심 원칙들을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결국 이 모든 이야기를 딱 4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좋은 사회를 만들고 싶다면 그 시작은 바로 나 자신의 수양이라는 것. 둘째, 한 나라의 운명은 결국 리더의 품성에 달려 있다는 것. 셋째, 권력의 가장 궁극적인 화폐는 돈이나 군사력이 아니라 바로 신뢰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 넷째, 사람의 진짜 가치는 겉으로 보이는 평판이 아니라 그 사람의 본질에 있다는 것. 이겁니다. 정말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는 지금 이 시대에 과연 이 수천 년 전에 낡아 보이는 덕목들이 우리에게 더 나은 미래를 열어줄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